안녕하십니까. 다중이용시설 긴급 경보 단말 장비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책임자였던 주식회사 한이더 정보기술의 김창원입니다. 연구가 2회부터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까지 보시면 일단 이 사이렌 건물 같은 이 사이렌 장비가 바깥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도시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영화 상영관, 공항, 버스터미널의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바깥에 사이렌이 울려도 그 안에 건물 안에 시끄럽고, 그 다음에 너무 건물이 방음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형 건물에는 화재 같은 재난을 대비해서 경보 시스템들의 방송통신 시설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의무 규정을 민방위법 제33조 3항과 4항에 만들어져 있는 그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국가공공기관인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중앙통제소가 한 개, 두 개 있는데요. 오산과 그 다음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17개 민방위 경보 통제소,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각각 지방 통제소가 있고요. 이거를 경보 발령을 내리면 바깥에 있는 사이렌 뿐만 아니라 여기 민방위 경보 법령에 들어가 있는 의무, 그 다음에 전파 건물이 있죠. 철도 3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시설, 공항, 버스터미널, 멀티영화관, 항만 이런 데다가 경보방송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마을회관, 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병원, 공동주택, 교통시설, 버스 이런 데도 표시를 할 수가 있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6년 11월에 우리나라가 민방위 경보 시장이 거의 독과점입니다. 한 개밖에 제조사가 없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 예경보도 아주 큰 독과점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한 개는 아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또 공정이 제재를 받았고요.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픈망으로 나오고 표준화를 하자 한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사이렌에는 소음밖에 안 되는 거지, 건물 내에 무조건 민방위 경보를 하면 민방공 전시에 대한 경보와 재난 경보를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품 경보 단말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사이렌, 야외에 들어가는 사이렌들이 한 4천만원에서 한 8천만원 사이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장비 하나에. 그래서 연 100억에서 150억 정도 시장 규모로 갖고 있는데 한 겹체가 독과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차차 보급형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 근거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헌법이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민방위 기본법 제33조 3항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55조 2항에는 방송장비 등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규정에 의해서는 시도통제소장은 중앙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시군교 경보단말, 이게 사이렌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지방방송사, 지방방송국이나 방송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적시 전달해라. 그래서 신속하게는 적시라는 입니다. 그래서 고시에 보면, 고시에는 관리 주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해서 민방위 경보 단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그 경보 단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리고 경보 발령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안내 방송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경보 단말 장비에 대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한다라고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경보에 보면 민방공경보 앞에 말씀드렸죠. 경계경보, 공석경보, 이런 두 개는 사이렌입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경보,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에 대해서 해제, 이제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경보는 우리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왔습니다, 아니면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이런 것들 재난경보 방송
경계 방송을 하는 게 재난 경계 경보, 재난 위험 경보. 지금 심각합니다. 빨리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예, 이게 사이렌음입니다. 그래서 경계 경보 해제, 이제 경보 해제됐습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보에 대한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경보 방송, 지진을 뺀 나머지는 다 5초 이내에 경보 방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진만 3초 이내에 하라고 기상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시스템에 보시면 제1통계소, 제2통계소가 오산과 대구에 있고요. 지하방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인천부터 저 제주까지는 각 건물, 지자체 건물의 통계소를 구성하고 있고, 시범사업대 10개를 구성해서 각 실제로 유선을 통해서 국자원을 통해 가지고 유선 인터넷망이 되는지, 그 다음에 LTE로 해서 되는지, 기상청 지진경보를 받는데 지진경보 받는 게 아니라 지진경보, 지진해일경보, 화산경보를 받아서 실제로 되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중이용시설 이 경보 시스템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제1중앙, 제2중앙과 각 시도 17개의 경보 통제소에 설치가 돼서 유선과 그 다음에 LTE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위성이나 추후 들어오는 어떤 다채널 쪽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인터넷과 LTE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경보 단말의 특징은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를 다 받아야 되고요. 기상청에 대해 기상청 정보를 수신해서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에서 64비트 CPU를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 인증을 받은 게 64비트입니다. 그리고 CPU가 하나가 죽더라도 또 하나 돌아가야 되니까 이 MCU가 CPU거든요. 메인 컨트롤 유닛. 예, 그래서 CPU 보드가 2개가 들어가고 2개를 지원하여야 하고, 전기가 나가면 죽으면 안 되니까 전기도 2개를 지원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 매체는 2개 이상의 매체를 해서 1개가 죽더라도 동작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요. 그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예정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혁신 제품 지정이 돼서 혁신 조달해서 이제 일반인이나 국가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MCU 부분 파트,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하는 게 주로 TTS 방송이나 저장 메시지 방송, MP3급으로 미리 저장되어 있는 걸 플레이하는 거. TTS는 어떤 상황이든 문자가 다 날라오면 바로 그것을 읽어서 진행을 합니다. 음질은 무조건 HD급이고요. 여기 보시면 릴레이나 시리얼 부분의 외부 확장을 제어할 수 있게끔 오디오 방송 장비를 확장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뭘 다 같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 1년 동안 해서 한 2018년부터 1년 반 해가지고 TTA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경보 통제 시스템에서 경보 단말간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경보 단말에서 건물 내에 막 여러 장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전달을 해서 확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표준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보 단말 이건 누구나 아무나 만들 수 있게끔 특허 등록까지 해서 국가에다가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 단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종 인정이 부분이 되는데요. 품질 인증 부분인데요. 이 통신하기 위한 암호화 부분은 한의드 정보기술의 국정원 CC 인증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단말 장비는 KC 인증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증은 성능시험 인증까지 공인기관 성능시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경보 쪽, 민방위 쪽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기술들은 막 융복화하다 보니까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고, 건축물 경보 단말까지, 다중이용시설 경보 단말까지 하면 여기 하나 더 추가돼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 경보 단말은 이렇게 건물 단말에 들어가면 이 건축물에 있는 이런 군내 방송 장비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두고 접점도 주고 실시간 제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에 건물 단말 장비에 대한 표출 장치나 비상 시설에도 알려줄 수 있고, 지진 센서
돼 있으며 대피까지 할 수 있게끔 확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물 경보단말 다중이용 시설 연구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장비입니다. 감사합니다.